장 피아제는 인지 발달 이론의 창시자로 아동의 지적 성장과 인지 능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론은 아동의 사고 과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며 아동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피아제의 이론은 아동 심리학, 교육학, 발달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4단계.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 발달을 4개의 주요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각 단계는 아동의 사고 방식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1. 감각운동기. 감각운동기는 장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 아동이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출생부터 약 2세까지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주로 감각과 운동을 통해 세상을 탐구하며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점차 쌓아갑니다. 아동은 이 시기에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사고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적 성과는 목적 지향적인 행동의 시작과 객체 지속성의 획득입니다. 감각운동기의 주요 특징. 이 단계에서는 아동의 인지 능력이 물리적 경험을 통해 발달하고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 능력이 발달합니다. 아동은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지는 대상을 탐색하며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을 이용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갑니다. 이때 아동의 사고는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물체를 만지고 입에 넣어보고 소리를 듣고 그 반응을 기록하며 이 경험들이 아동의 인지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적 지향적 행동. 감각운동기에서 아동은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점차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아동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특정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장난감을 얻기 위해 팔을 뻗거나 물체를 따라가려고 시도하는 등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수준에서 점차 아동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객체 지속성. 객체 지속성은 감각운동기에서 아동이 획득하는 중요한 인지 능력입니다. 객체 지속성이란 물체가 아동의 시야에서 사라져도 그 물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아동이 물리적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는 첫 번째 단계를 나타냅니다. 객체 지속성의 발달 과정. 출생 직후 아동은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여 세상을 인식합니다. 이때 아동은 물체가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장난감을 가린 후 그 장난감을 찾을 수 없을 때 아기는 그 장난감이 사라졌다고 느끼고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약 6개월쯤에 접어들면 아동은 점차 시각적 추적을 통해 물체가 사라진 자리를 찾으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체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개월 정도에 이르면 아동은 객체 지속성의 첫 번째 단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동은 물체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그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는 장난감을 덮어놓고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고 덮개를 드러내며 장난감을 찾으려 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동은 사라진 물체의 존재를 기억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입니다. 물체가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에도 그 물체의 존재가 계속 유지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서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객체 지속성의 중요성. 객체 지속성의 획득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이는 아동이 세상에 대한 보다 복잡하고 지속적인 이해를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물체가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물체가 존재한다고 이해하게 되며 이는 아동의 기억력,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객체 지속성의 발달은 또한 아동이 이후의 발달 단계에서 추상적 사고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형성합니다. 이 능력은 아동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추론하는 능력으로 이어지며 기억력,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객체 지속성의 실험적 증거. 피아제는 아동이 객체 지속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실험을 통해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동에게 장난감을 숨기고 그것을 찾아보게 하여 아동이 물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시점과 다시 찾아보는 행동을 비교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8개월경부터 물체의 존재를 기억하고 추적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각운동기는 아동이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초기 단계로 감각적 경험과 운동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통해 환경을 탐색하고 객체 지속성을 이해함으로써 물리적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쌓아갑니다. 객체 지속성의 획득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 중요한 이정표로 이후의 추상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2. 전조잡기. 전조잡기는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아동의 인지 능력이 더욱 발전하는 두 번째 단계로 2세부터 7세까지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언어 능력과 상징적 사고가 발전하여 세상을 상상력을 통해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아동의 사고는 논리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며 객관적인 시각이 부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징적 사고가 중요한 발달 요소로 등장하지만 아동은 여전히 추상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전조잡기의 주요 특징. 전조잡기 아동은 언어와 상징적 사고의 발달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으로 세상을 상상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단계의 아동은 물리적 객체뿐만 아니라 상징적 개념에 대한 사고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장난감을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거나 상상의 친구와 대화하는 등 상징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아동의 사고는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로 논리적인 연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중심성. 전조잡기 아동의 가장 특징적인 인지적 특성 중 하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아동은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느낌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아동은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고 느낀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아제가 제시한 자기중심성 개념으로 아동이 타인의 시각을 상상하거나 공감을 통한 이해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중심성의 예시. 예를 들어 아동이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자신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이것이 나의 장난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아동이 전화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볼 수 없는 곳을 가리키며 설명하거나 자신이 직접 보고 있는 물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이해 수준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경험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의 실험적 증거. 피아제는 자기중심성을 입증하기 위해 3가지 산 정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아동은 3개의 산이 보이는 그림 앞에 앉아 자신의 위치에서만 볼 수 있는 산과 다른 위치에서 보이는 산의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을 테스트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에서 4세 아동은 자신이 볼 수 있는 산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볼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자기중심성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집합적 사고. 전조잡기 아동은 구체적인 물건이나 사물을 다룰 수 있지만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미숙합니다. 이 시기 아동은 물체의 속성에 대해 직관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크기나 양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합적 사고의 한계. 집합적 사고는 아동이 여러 범주에 속하는 물체를 분류하고 속성에 따른 그룹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오렌지와 같은 과일들을 과일이라는 하나의 집합으로 분류하는 것이 집합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전조잡기 아동은 이런 분류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과와 오렌지를 각각 다른 범주로 분류하거나 물체를 한 가지 속성의 색깔만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동은 물체의 양에 대한 변화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담긴 컵의 양이 변하지 않았는데 컵의 형태나 크기만 바뀌었을 때 아동은 그 양이 달라졌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존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체나 양이 외형적으로 변화하더라도 본질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전조잡기, 아동이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 사고입니다. 상징적 사고. 전조잡기의 아동은 상징적 사고를 발달시키면서 구체적인 물체에 대한 사고를 넘어 마음속으로 개념이나 이미지를 떠올리며 사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은 물리적 객체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언어, 그림, 놀이 등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상상 속 친구와 대화하거나 장난감, 자동차로 자동차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 사고의 발전. 상징적 사고는 아동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역할놀이나 모해놀이는 아동의 상징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좋은 예입니다. 아동은 인형을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거나 컵을 전화기로 사용하는 등 상상 속의 세계에서 물리적 객체에 대한 의미를 변형하는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전조잡기는 아동이 상징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언어와 상상력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지만 자기 중심성과 추상적 사고의 부족 등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은 자기 관점에 갇힌 사고를 하며 물체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이해는 미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을 통해 세상에 대한 인식을 넓혀갑니다. 3.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는 장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 아동의 사고가 더욱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발전하는 세 번째 단계로 7세부터 11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며 물리적 세계의 규칙을 이해하고 더 이상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아동의 사고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지 않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입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주요 특징. 논리적 사고. 구체적 조작기에 접어든 아동은 이전 단계에서 비해 논리적 사고의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이제 물리적이고 실용적인 문제들을 추상적이지 않게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과학실험, 수학 문제, 규칙이 있는 게임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황에서의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아동은 이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구별하고 사고를 순차적으로 연결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남. 구체적 조작기에 접어든 아동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느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타인의 사고나 관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사고의 발달을 의미하며 아동은 이제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사고는 아직 어렵지만 구체적인 물체나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에는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인 문제나 논리적인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동은 논리적 규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보존 개념. 보존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지적 발전 중 하나입니다. 이 개념은 물질의 양이나 부피가 형태나 크기가 변해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같은 양의 물이 좁은 컵에서 넓은 컵으로 옮겨졌을 때 물의 양이 변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형태와 크기가 변하는 것만으로는 물질의 본질적인 특성이 바뀌지 않음을 이해하는 추상적 사고의 기초가 됩니다. 보존 개념의 예시. 물의 보존. 예를 들어 아동은 처음에는 좁고 높은 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그 양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양의 물이 넓고
낮은 컵에 담겨 있을 때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물질의 양을 형태나 크기와는 별개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물체의 보존. 아동은 플라스틱 클레이를 얇고 넓게 펴거나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형태를 바꾸었을 때도 그 양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즉, 양이 변하지 않음을 이해하게 되며 이는 논리적 사고의 중요한 진전을 보여줍니다. 분류 능력.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분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분류 능력은 물체를 속성에 따라 그룹화하거나 속성에 기반하여 순서를 매기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다양한 색깔이나 크기에 따라 물건을 분류하고 이를 서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은 물체가 여러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개념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빨간색과 파란색 블록을 분류한 뒤 크기에 따라 크고 작은 블록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분류 능력의 예시. 아동은 동물을 육상동물, 수중동물 등으로 분류하거나 과일을 단맛이 나는 것과 신맛이 나는 것으로 나누는 등 여러 범주로 분류하는 능력을 보입니다. 이 능력은 더 복잡한 논리적 사고의 기초를 마련하며 아동은 점차 더 추상적이고 복잡한 분류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열화. 서열화는 물체를 크기, 길이, 무게 등의 속성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는 능력입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이러한 서열화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여러 개의 막대기를 길이에 따라 정렬하거나 숫자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서열화 능력은 논리적 사고의 또 다른 중요한 예로 아동이 여러 개의 대상을 비교하고 순서대로 배치하는 데 유용한 사고 도구가 됩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아동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발달 단계입니다. 이 시기 아동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규칙과 법칙을 이해하고 더 이상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으며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또한 보존 개념, 분류 능력, 서열화 능력 등을 통해 아동의 인지 능력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적합하게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4. 형식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는 장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 마지막 단계로 11세 이후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아동의 사고가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 발전하여 보다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들면서 아동은 구체적인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추상적 사고, 가설적 사고, 논리적 추론 등의 고차원적 인지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주요 특징. 추상적 사고.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든 아동은 구체적인 물리적 사실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추상적 개념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학, 철학적 개념 등을 다룰 때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개념이나 실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추상적인 문제를 실험적 방법이나 이론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가상의 상황을 상상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가설적 사고. 형식적 조작기의 핵심 능력 중 하나는 가설적 사고입니다. 아동은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이를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 문제나 과학적 실험을 해결할 때 아동은 가설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거나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사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추상적 논리와 이론적 사고를 사용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가설적 사고의 예시.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아동은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을 분석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가설을 세운 뒤 계산을 통해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은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또한 과학적 실험을 통해 만약 이 물질을 가열하면 색깔이 바뀔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 뒤 이를 실제로 실험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합니다. 논리적 추론.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은 추상적 논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논리적 추론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아동은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인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수학적 문제에서 비례관계나 확률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가정적 사고를 통해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이 정책을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하고 각 결과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가치적 문제에 대한 추상적 사고.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은 가치관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옳고 그름이나 도덕적 원칙을 단순한 규칙으로 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또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복잡한 논리적 사고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사고의 예시.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친구의 비밀을 누설하면 그 친구에게 해를 끼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아동은 단순히 규칙이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과 도덕적 책임에 대해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정의나 인권과 같은 추상적 개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윤리적 입장을 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은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동은 장기적인 목표나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라고 스스로 고민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현재 행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미래 예측의 예시. 아동은 가설적 사고를 통해 만약 내가 이 경로를 따라가면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아동이 추상적 사고, 논리적 추론, 가설적 사고, 윤리적 문제 해결 등의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통해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사회적, 윤리적, 철학적 문제에 대해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아동이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계획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피아제 이론의 영향과 의. 장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 아동의 사고와 문제 해결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아동이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자신만의 사고 방식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 발달이 단순한 양적인 증가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라고 강조하였고, 이는 아동의 사고 구조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아동이 어떻게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 아동 교육에 미친 영향. 피아제의 이론은 아동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아동 중심의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했습니다.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 발달이 특정한 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으며 각 단계에서 적절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발달적 차이를 고려한 교육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립되었습니다.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 예를 들어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동에게는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아제는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실험, 체험 학습 등이 효과적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피아제는 아동이 지식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아동은
자신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능동적으로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2. 심리학적 연구에서의 의. 피아제의 이론은 심리학적 연구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아동의 발달을 연구하면서 아동의 인지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전까지 아동 발달은 주로 성인의 사고를 모델로 이해되었으나 피아제는 아동이 독특한 인지 발달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아동의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피아제는 아동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은 그 나이대에 맞는 고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인지적 전략과 문제 해결 방법은 성인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질적 변화 강조. 피아제의 이론은 인지 발달이 단계적인 질적 변화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각 발달 단계에서는 아동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이후 인지심리학 및 발달심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 교육적 적용의 중요성. 피아제의 이론은 교육적 접근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 교육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었습니다. 발달 수준에 따른 교수법. 피아제는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조작기 아동에게는 상징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 구체적 조작기 아동에게는 직접적인 경험과 실험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든 아동에게는 추상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과 논리적 사고 훈련이 중요합니다. 아동 중심 교육. 피아제는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했으며 교사는 아동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고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현대 교육에서의 피아제 이론 적용. 현대 교육에서 피아제의 이론은 개별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교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개인차와 발달적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발달적 접근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아제의 이론은 또한 교육과정 설계뿐만 아니라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동의 인지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평가가 중요하며 아동이 단계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성취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론.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 아동의 능동적인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의 인지 발달이 단계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교육적, 심리학적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아동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교육 방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아제는 아동 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